자, 계속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형자산의 손상. 자,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먼저, 자, 내가 어떤 기계를, 자, 200만 원의 기계를 취득을 했습니다. 자, X1년도에. 그리고 내용연수는 5년. 자, 잔존가액은 없다. 그러면 1년에 40이 감가상각이죠. 자, 그러면 X1년에 40만원. 그 다음에 X2년도에도 40만원의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얘를 회계 처리하면, 자, X1년에, 자, 기계장치를 200에 샀죠. 자, 그랬다가 X1년 말에, 자, 40만원의 값어치가 떨어지면, 자, 차변에 감가상각비는 40. 자, 대변에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40. 자, X2년도에, 자, 또 한번 감가상각비는 40.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40. 그럼 얘의 X2년도 장부가액이 얼마가 돼요? 120이 되는데, 자, 이때, 자, 얘가 손상을 입었대요. 그래서 지금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은 120인데, 자, 회수가능가액은 얼마가 나왔느냐? 60이 나왔대요. 그럼 60이 나왔다면, 자, 지금 얘는 장부가액이 120인데, 회수가능가액이 60이라면 60으로 수정을 해줘야죠. 자, 이때, 자,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은, 자, 매각가치하고 사용가치 중에서, 자, 이 중에서 큰 놈으로 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얘를 지금 내다 판다면 60이고요. 자, 얘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50이다. 그러면은, 원래가 이렇게 우리 회계에서는 두 개가 나오면은 그 중에서 적은 놈이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얘만 큰 놈이에요. 왜 그러냐? 자, 봐요. 내가 이걸 내다 팔면 60에 팔을 수 있고 계속 사용한다면 50에 사용합니다. 그러면 팔아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자, 반대로, 자, 얘가 매각 가치는 60인데 사용 가치가 70이래. 그러면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은 매각가치하고 사용가치 중에서 큰 놈으로 조정해라. 그러면 60으로 조정을 해야 되니까 60만 원만큼 값어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서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을 얼마를 만들어야 돼요? 60 만들면서 얘를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누계액으로, 자, 손상차손 누계액으로 60 이렇게 만들어라 이 소리죠. 그러면 이제 장부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자, 취득가액이 200인데, 자, 그동안 감가상각한 누계액은 80. 자, 그 다음에 손상차손 누계액이 60. 자, 이렇게 돼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면은, 자, 140이니까 얘가 60이 장부가액으로, 자, 이렇게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이 된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용의 감소는 감가상각이고, 그 다음에 급격한 값어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자, 얘가 가치가 손상이 될 때는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이 나는 금액을 손상차손 누계액으로, 자,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손상차손 누계액으로 만들어라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장부가액이 120이 아니라 60으로 조정이 됐네요. 그럼 이제 X3년도에는, 자, 얼마를 감가상각하느냐? 이제는 3년 남아있죠, 내용연수가. 자, 3년 남았으니까 20만 원이 다시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3년도 12월 말일 날은, 자, 다시 한번 감가상각비가 2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 20으로 조정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얼마가 된 거예요? 80에 100만 원이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만 원이 돼버리고, 자, 그 다음에 손상차손 누계액은 그대로 60.
그래서 장부 금액은 40 이렇게 고쳐졌어요. 그런데 요 상태에서 유형자산이 회복이 된 거예요. 가치가 회복이 돼 가지고 얘가 얼마가 됐느냐. 자, 예를 들어서 130만 원으로 회복이 됐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이렇게 회복이 되면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장부가액은 지금 40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130이 되면은 90만 원만큼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자, 이렇게 회복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얘가 만약에 손상을 입었다면 여기 손상 차손이 있는데 얘가 지금 130이 됐다는 거는 손상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상이 안 됐더라면 자, 여기에요. 유형자산에 자, 감가상각 후 잔액이 얼마예요? 120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손상이 안 됐더라면 손상이 안 된 거니까 안 됐더라면 여기서도 40만 원을 감가상각했겠죠. 그러면 200만 원에서 40, 120이죠. 그러면은 80만 원만큼만 자, 요거하고 요거 중에서 적은 금액만큼만 회복이 된다 이 소리예요. 다시 자, 회복의 금액은 자, 지금 130이 되는 게 아니라 자, 130만 원하고 자, 여기 손상전 장부 금액이 얼마예요? 120.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손상이 안 됐더라면 40만 원. 그러면은 80만 원하고 회복된 금액 둘 중 적은 금액으로 얘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된 거예요? 자, 80만 원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만 회복이 됐어요? 지금 장부가액이 40만 원인데 80만 원까지만 회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손상차손 누계액이 얼마 없어져야 돼요? 자, 손상차손 누계액은 40만 원이 없어져야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손상차손 누계액이 되돌아왔다. 환입이 됐다. 환입에 40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얘가 130이 회복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90만 원을 환입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전 장부금액에 여기서 손상을 입었죠? 자, 손상전 장부금액에 감가상각 후 잔액 요거를 한도로 해서 자, 회복을 시켜라 이 소리죠. 그럼 만약에 얘가 얼마가 회복이 됐느냐 130이 회복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70만 원으로 회복이 될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얼마까지만? 70만 원까지만. 둘 중 적은 금액까지만 회복을 시키는 게 손상차손 누계액의 환입이에요. 자, 그것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210페이지에 자, 유형자산은 역사원가로 기록하고 감가상각을 통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체계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해당 유형자산에 대하여 심각한 가치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기 비용으로 반영하여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만약에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 가능 가액을 추정하여 손상자손으로 인식해야 한다. 자, 오른쪽. 자, 이때 회수 가능 가액이란 자산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큰 놈이다. 자, 여기 공정가치잖아요. 매각가치가 공정가치고 사용가치 중에서 큰 놈으로 회수 가능 가액을 조정을 해라 이 소리예요. 자, 이때 순공정가치는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 비용을 차감한 금액, 자, 매각가액을 말하고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말한다. 자, 이 경우 순공정가치는 회사 외부에서 형성된 가격이고 사용가치는 회사 내부의 자체 판단으로 추정한다는 점에서 주관적일 수 있다. 따라서 사용가치를 실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추정한다면
손상 차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분식 회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우지간에 두 놈 중에서 큰 놈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시라. 자,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금액으로 감소시키고 당해 유형자산의 당해 감소액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자, 그 밑에 나왔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에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자, 주식회사 한국은 기계에 대하여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X1년 말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는 74,000원이고 사용가치가 70,000원이라면 주식회사 한국이 X1년 말 기계와 관련하여 인식할 손상차손은 얼마겠느냐. 자,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 이렇게 그림 그려보시면은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얼마의 기계를 샀어요? X1년 초에. 자, X1년 초에 기계장치는 18만원. 자, 현금은 18만원. 자, X1년 말 감가상각을 합니다. 자,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자, 취득원가는 18만원이고요. 잔존가액은 없고 연수합계법이래요. 그러면 18만원 곱하기, 자, 내용연수는 3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내용연수의 합은 6년이 되겠고 1차 연도는 3년이죠. 그러면은 9만원을 감가상각합니다. 그러면 9만원이 감가상각이 됐고, 자, 이제 X1년 말 요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그럼 지금 얘는 얼마짜리예요? 9만원짜리죠. 9만원짜리인데, 자, X1년 12월 말일날, 자, 요 기계의 공정가치는 74,000원이고, 그 다음에 사용가치는 7만원이래네요. 그러면 둘 중 큰 놈이다 그랬으니까 74,000원으로 조정해야 돼요. 그러면 9만원이 74,000원이면 16,000원이 손상이 됐네요. 그러면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이 16,000원, 그리고 대변에는 손상차손 누계액이 16,000원 이렇게 돼서 이 금액으로 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기계가 얼마에 샀어요? 18만원에 샀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9만원이고, 자, 손상차손 누계액이 16,000원. 그러면 18만원에서 9만원, 자, 16,000원. 그러면은, 자, 74,000원으로, 자, 회수가액을 조정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X1년 말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인식할 손상차손은 얼마냐? 그러면은 바로 16,000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랬다가 회복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212페이지. 자, 회수가능의 회복. 자,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 시점 이후 회수가능가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환입해야 한다. 이 경우 손상차손 환입으로 증가된 감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에 감가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을 한도로 해서 환입을 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관련 문제가, 환입된 문제가 얼마 있는지 한번 찾아보죠. 자, 어디로 가시냐? 환입. 자, 환입이 된 금액. 자, 교재 224로 가겠습니다. 자, 224에 22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에 기계장치를 20만원에 취득하여
정해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X1년 말에 동기계장치의 손상이 발생하였고, 자, X1년 말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다음과 같다면 기계장치의 손상 차손은 얼마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 그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자, 먼저 얼마에 취득했어요? 20. 자,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대요. 자, X1년입니다. 그러면은 4만 원이 감가상각이 돼서, 자, 장부금액은 16만 원이죠. 그런데 자, 회수가능가액이, 자,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매각가치 11만 원으로 올라가야죠. 그러면은 16만 원을 11만 원으로 조정하니까 손상차손은 5만 원이 되겠다라는 것을 바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23번. 자, 주식회사 합격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 이거는 지난번에 기본서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제가 논하드린 프린트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5번. 자, 제가 논하드린 프린트. 자, 주식회사 사랑은 X1년 1월 1일 날 원가가 만원, 내용연수가 10년, 잔존가치가 0원인 기계를 취득하여 정해법으로 사용했다가, 자, X2년 12월 말일 날 6,400원으로 추정되었다가 X4년 12월 말일 날 7,000원으로 회복된 것으로 추정했대요. 그러면 X4년 12월 말일 유형자산 손상 환입은 얼마겠느냐?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다시, 자,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선,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그림 그리세요. 자, X1년, 자, 1월 1일 날 만원에 샀고, 자,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10년이래요. 잔존가액은 없고, 자, 그러면 1년에 1,000원씩이 상각이 되네요. 자, X1년도 1,000원. 자, X2년도도 1,000원. 그러면 이제 장부가액이 8,000원인데, 자, 얘가 회수가능가액이 6,400원으로, 그러면 손상차손은 1,6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다가 언제 회복이 돼요? X4년도에 회복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제는 얼마짜리가 됐느냐? 6,400원짜리가 됐으니까, 자, 이제는 잔존 내용연수는 8년이 돼서 1년에 800원씩이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자, X3년도에 800원, X4년도에 800원. 그러면, 자, 이때의 장부가액은 얼마가 돼버려요? 6,400원에서 1,600원이 상각이 됐네요. 그러면 장부가액은 4,800원짜리. 근데 여기서 회수 가능가액이 얼마로 올라갔어요? 자, 7,000원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4,800원이 7,000원 됐구나. 바로 판단하지 마시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요 회수 가능가액은, 자, 이렇게 회수 가능된 금액하고, 자, 얘를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가 올라갔으니까 손상을 입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손상이 안 됐더라면, 자, 우리는 1,000원, 1,000원, 여기서도 1,000원, 여기서도 1,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6,000원이 되겠네요. 자, 손상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 그러면 8,000원에서 1,000원, 1,000원 하면은 6,000원이죠. 그러면 요거 중에서 적은 금액이니까 6,000원까지가 회복이에요. 그러면 4,800원이 6,000원으로 회복이 되니까 환입액 금액은, 환입 금액은 1,200원만 환입이 되겠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그러면 따봉이죠. 그래서 정답은, 자, 1,200원만 환입이 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처음에 10,000원에 샀는데,
1,000원 감가상각, 1,000원 감가상각. 그럼 장부가액이 8,000원. 그런데 이때 회수가능가액이 6,400원으로 조정. 그러면 손상차손은 1,600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부터는 6,400원이 8년이 남은 거니까 1년에 800원씩이 감가상각이 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X4년 말에 장부금액은 4,800원인데 얘가 지금 7,000원으로 회복이 됐대요. 근데 요 한도 금액은 7,000원과 손상 전 장부 금액이 8,000원이고 손상을 안 입었으면 1,000원씩 그대로 감가상각이 됐죠. 그러면 6,000원이 한도 금액이 되죠. 자, 둘 중 적은 금액. 그러면 6,000원까지만 회복이 되는 거다. 그래서 1,200원이 환입되는 것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 6번. 자, 주식회사 해운대는 X1년 초에 기기장치를 100만원에 취득. 좌우지간에 손상차손 문제가 나오면 자, 무조건 그림 짝대기 그려서 얼른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짝대기 그려주시고, 자, 먼저 X1년 초에 얼마에 취득했어요? 100만원에 취득을 했고, 자,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액 없대요. 그러면 1년에 10만원씩이 상각이 됩니다. 자, X1년, 그 다음에 X2년 한 번 더 와야죠. 자, X2년에도 10만원. 그러면 장부금액은 80. 그런데 얘가 X2년 말에 회수가능가액이 얼마가 됐느냐? 자, 사용가치는 50, 매각가치는 60. 그러면 둘 중 큰 놈이니까 60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손상이 얼마 입어요? 자, 손상차손은 2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몇 년 남았어요? 8년. 자, 60만원을 8로 나누면 1년에 75,000원씩이 상각이 되겠죠? 자, 60만원 나누기 8. 자, 그러면 X3년도에는 자, 75,000원이 감가상각이 돼요. 그러면 60에서 75,000원이면 자, 여기에 장부금액은 60에서 75,000원, 52만 5천원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랬는데 X3년 말에 사용가치와 매각가치가 자, 큰 놈이니까 85만원까지 올라가네요. 자, 근데 얘를 단정 짓지 마라. 자, 만약에 자, 얘가 이렇게 회복이 됐다는 거는 손상을 안 입었다라는 얘기니까 손상을 입지 않았다면 자, 손상 전 장부 금액은 80이고 손상을 안 입었다면 여기하고 똑같이 10만원을 감가상각할 거니까 자, 70만원이 한도가 되죠. 자, 둘 중 적은 금액이니까 70. 그러면 지금 장부 금액이 52만 5천원인데 70만원까지 회복이 되려면 환입액은 17만 5천원이 환입이 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X3년 말 주식회사 해운대가 인식할 유형자산 손상 차손 환입액은 17만 5천원으로 조정하시면 끝. 자, 이렇게 해서 손상에 관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신 있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잘 정리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고 나면 쉬운 거고 거기 이해하기까지가 조금 그 어려운 관문이 있는 거죠. 하여튼 자꾸 해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자, 22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16번. 자, 지난번에 요거는 심화해서 다루기로 하고 안 했었죠. 자, 주식회사 합격은 X3년 초에 토지를 100만 원에 취득하고 매년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X3년 말, X4년 말 토지의 공정가액이 80만 원과 120만 원이었다면 자, 주식회사 합격이 X4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손익은 얼마가 되느냐 이 소리. 자, 그러면 천천히
문제의 흐름을 봅니다. 자, X3년 초에 100만 원에 취득했죠? 자, 토지가 100만 원. 자, 현금은 100만 원. 그랬다가 자, X3년 말에 80만 원이 됐네요. 그러면 100만 원이 80이 되면 자, 토지가 20이 줄고 자, 얘는 재평가 손실로 IS에 비용 떨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X4년 말 어이구 120이 됐네요. 그러면 얘가 80짜리인데 120이 되니까 토지는 40만 원이 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재평가 이익으로 가면 안 돼요. 작년에 떨어진 줄 알고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비용으로 한 만큼 자, 얘는 재평가 이익으로 자, 20만 원. 자, 얘는 IS의 수익으로 가고 자, 나머지 20만 원만 재평가 잉여금으로 20이 갑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기타 포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가 요구하는 게 X4년도 포괄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 손익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자, 따라서 당기의 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20만 원만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끝. 자, 17번입니다. X1년 초에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은 사옥을 건설하기 위하여 현금을 9만 5천 원 지급하고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자, 건물을 철거하면서 철거 비용을 16,000원 지불했고 자, X1년 말과 X2년 말 토지의 공정가치는 12만 원과 8만 5천 원이고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대요. 그러면 X2년도 포괄 손익계산서에 당기 비용으로 인식할 재평가 손실은 얼마겠느냐. 자, 그러면 자, 우선 X1년도에 자, 토지를 얼마에 샀느냐, 요게 먼저 중요하죠. 자, 9만 5천 원을 지급하고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 토지를 샀으니까 자, 이때는 9만 5천 원이 모두 토지 가격으로 갑니다. 그러면 차변에 토지가 9만 5천 원. 자, 현금은 9만 5천 원. 자,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하면서 철거 비용이 16,000원이 나갔네요. 자, 철거 비용이 16,000원이 나가면 자, 얘를 헐기 위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철거를 했으니까 요 철거 비용도 토지 원가로 가야죠. 그래서 토지는 11만 1,000원이 되는 거네요. 자, 11만 1,000원. 자, 9만 5천 원에 16,000원 더해지면은 토지의 원가는 11만 1,000원. 자, 그랬다가 X1년 말에 토지의 공정가치가 12만 원이 됐네요. 그러면 9천 원이 올라간 거죠. 자, 가격이 올라갔네요. 그러면 재평가 자, 잉여금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기타 포괄 자본 항목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토지는 12만 원인데 아이고 X2년 말에 8만 5천 원으로 떨어져 버렸네요. 그러면 이제 토지가 자, 12만 원에서 자, 8만 5천 원이면 3만 5천 원만큼 토지가 죽었죠? 그러면 자, 여기서는 작년에 재평가 잉여금으로 간 만큼 먼저 없어집니다. 자, 재평가 잉여금은 9천 원이 없어지고 자, 나머지는 뭐가 돼요? 요거는 자, 기타 포괄해서 죽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재평가 손실 26,000원은
자, 요거는 IS의 비용 처리가 돼야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X2년도 포괄 손익계산서에 당기 비용으로 인식할 재평가 손실은 얼마냐? 그러면은 26,000원 이렇게 나온다. 이 소리죠.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쉽고. 자, 개념이 잘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8번. 자, 우선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에 15,000원을 지급하고 자, 항공기를 구입했습니다. 자, X1년 말 항공기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0원이며 공정가치는 16,000원이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을 전액 제거하는 방법인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고 매년 말 재평가를 실시한다. 자, X2년 말 항공기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000원이며 공정가치는 11,000원이래요. 자, 상기 자료만을 근거로 도출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재평가 잉여금은 당해 자산을 사용하면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선택하지 않고 있다. 자, 이제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자, X1년 말, X1년 초죠. 자, 차변의 항공기가 얼마? 15,000원에 취득했어요. 자, X1년 초에 자, 항공기는 15,000원에 취득. 자, 대변인은 현금 15,000원. 자, X1년 말 자, 항공기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0원이래요. 자, 그러면 1,000원이니까 차변의 감가상각비가 1,000원. 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원. 그럼 얘는 얼마짜리예요? 14,000원짜리네. 자, 그런데 얘가 얼마가 됐어요? 공정가치가 16,000원이 됐습니다. 근데 얘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전액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순액법을 하고 있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X2년 말에 먼저 감가상각 누계액을 먼저 없앱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0원. 그러면서 자, 16,000원으로 재평가가 됐죠. 그러면 항공기가 자, 얼마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얘가 없어지면은, 자, 얘는 15,000원이니까 1,000원만 더 늘어나죠? 자, 1,000원 늘어나면, 자, 여기 뭐예요? 재평가 잉여금이, 자, 2,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원래가 15,000원에서 1,000원 상각을 하면은 14,000원짜리인데, 얘가 16,000원이 돼버렸으니까 2,000원만큼 이익이죠. 요거는 기타 포괄로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랬다가 X2년 말, 자, 항공기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000원이래요.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또 1,000원을 더 감가상각을 했다 이 소리죠. 그러면 여기서 감가상각비가 또 1,000원. 그러면은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입니다. 왜요? 얘는 없어졌잖아, 여기서. 없어졌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2,000원 그랬으니까 여기는 새롭게 2,000원을 감가상각한 거죠. 그러면 아까 16,000원에서 2,000원이니까 지금 장부가액은 14,000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랬는데 공정가치가 얼마야? 11,000원이 돼버렸어요. 자, 얼마짜리가? 14,000원짜리가 얼마가 됐다고요? 11,000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X1년 말에는 얘를 조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먼저 2,000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2,000원이 없어지면은 얼마짜리가 되나요? 16,000원짜리로 회복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항공기가 얼마가 없어져요? 자, 16,000원짜리가 얼마가 됐어요? 1,000원, 11,000원이 됐으니까 5,000원만큼 가격이 떨어진 거죠? 자, 이렇게 5,000원 이렇게 없어진 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14,000원이 됐나 확인 한번 해보죠. 자, 원래는 15,000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원이 있었는데 얘가 죽어요. 그러면은 15,000원. 근데 여기서는 우리 16,000원으로 올라갔었죠. 그러면 1,000원 이렇게 올라가서 16,000원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0원에 감가상각을 했는데, 자, 2,000원 죽여버려야죠, 이거는. 그리고 얘가 얼마가 됐다고요? 11,000원. 11,000원이 됐으니까 항공기는 5,000원이 죽어버리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죽어버리면,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7,000원이고, 여기는 4,000원. 그러면 얼마? 자, 3,000원이 더 떨어진 거죠. 그러면 얘가 없어져야죠. 재평가 잉여금이. 자, 그러면 대변에 있는 재평가 잉여금은 얼마가 없어져요? 2,000원. 요거는 기타 포괄손익이고, 자, 나머지 1,000원. 1,000원은 재평가 손실이 되겠죠? 자, 재평가 손실이 1,000원. 그러면 얘는 IS의 비용으로 가는 거죠. 아우씨, 복잡하긴 복잡하네요. 근데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은 그놈이 그놈이죠, 뭐. 자, 옳지 않은 거를 찾으래요. 자, 1번. X 1년 말 재평가 잉여금은 2,000원이다. 자, X 1년 말 재평가 잉여금은 2,000원이다. 맞습니다. 자, 2번. X 1년 말 항공기의 장부 금액은 16,000원. 자, 장부 금액은 16,000원. 맞죠? 자, 3번. X 2년도에 인식하는 재평가 손실은 3,000원이다. 아니죠? 2,000원은 여기 있던 재평가 잉여금이 없어지는 거고, 결국 1,000원만 재평가 손실로 가야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 X 2년도에 인식하는 재평가 손실은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 항목으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준다. 이거는 항상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당기순이익이 1,000원이 감소하겠죠. 자, 5번. 재무상태표상의 재평가 잉여금은 당기순이익으로 자 분류하지 않는 항목이다. 맞아요. 재평가 잉여금은 무조건 어디로 간다고요? 자,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가는 항목이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 18번에서는 뭐만 틀렸습니까? 3번만 틀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이걸 그림을 그려가면서 차근차근 천천히 이해하시면 돼요. 한 번만 이해를 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은 에이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제 19번 들어갑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1월 1일 날 건물을 100만 원에 취득. 자, 주식회사 한국은 이 건물에 대하여 매년 말 공정가치로 재평가한다. 자, 한편 주식회사 이 건물의 공정가치는 X1년의 12월 말일 날은 90. 그 다음에 X2년 12월 31일 날은 52만 5천 원이 됐대요. 자, 그러면 얘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 소리죠. 자, 이거 볼 것도 없어요. 자,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자, 취득원가는 얼마예요? 100만 원. 자, 취득원가는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X1년 말에 얘가 얼마가 됐어요, 지금? 자, 90만 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90만 원이 돼버렸으면은 얼마에 샀는데? 100만 원에 샀는데, 자, 얼마에 감가상각을 합니까? 감가상각을 20만 원 해야죠. 5년이니까. 그럼 여기 장부가액이 80. 장부가액이 80인데 얘가 얼마로 평가됐어요? 90만 원에 평가됐으니까 재평가 잉여금이 자, 얼마 나와요? 10만 원. 이렇게 1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X1년이고, 자, 그 다음에는 X2년에 가면, 자, 얘는 다시 얼마가 감가상각이 돼요? 자, X2년도에는, 자, 얘가 100만 원에서 80만 원이 됐다가 10만 원이 올라가면 90만 원이고,
자, 얘는 이제 몇 년이 남았느냐? 4년. 그러면 90만 원에 4년이면은 22만 5천 원이 값어치가 떨어지죠? 자, 22만 5천 원의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자, 얘는 이제 얼마짜리가 되나 보세요. 90만 원에서 22만 5천 원이 값어치가 떨어지면 얘는 이제 장부가액은 67만 5천 원이 돼버렸어요. 자, 67만 5천 원이 돼버렸는데 얼마가 돼버렸습니까? 얘는 지금 52만 5천 원으로 재평가가 됐죠? 52만 5천 원으로 재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얼마의 손실이 나와요? 자, 15만 원의 손실이 나오죠? 자, 먼저 15만 원의 손실이 나오고 67만 5천 원이 52만 5천 원이 됐으니까 15만 원의 손실이 나왔죠?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했는데 자, 우선 감가상각비가 얼마예요? 여기서는 22만 5천 원이 감가상각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5만 원 중에서 자, 여기 보면은 얼마가 환입이 돼요? 10만 원이 환입이 돼야죠. 자, 10만 원 재평가 잉여금을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야? 5만 원만 남네요. 그러면 5만 원만 재평가 손실이 되니까 자, 당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금액은 요 22만 5천 원의 감가상각비하고 자, 여기에서 5만 원만 떨어졌죠. 15만 원인데 10만 원은 전년도에 재평가 잉여금이 10만 원이 있으니까 그거 까버리면 재평가 손실로 기록할 금액은 5만 원. 그래서 여기 일로 가고 감가상각비 일로 가니까 손익계산서에 기록되는 당기순 손실 자, 비용, 당기 비용은 27만 5천 원이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19번에서는 4번만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이다. 요거를 이해할 수 있죠. 자, 요거 조금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요 문제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요거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자, 그 다음에 20번, 21번 자, 두 문제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무형자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형자산을 조금 많이 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가겠습니다. 자,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